안녕하세요. 오다타로입니다. 오늘은 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란 주제를 가지고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장씩 1번부터 6번까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세트를 고르시면 그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다 고르셨죠? 그럼 1번 세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줄이 질문자분 여러분들의 연애 스타일인데 여러분도 몰랐던 그런 내재된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연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줄이 어떤 사람일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그런 이야기고요. 밑에 두 장이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질문자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후회 없이 사랑하는 스타일이세요. 그건 일단 내가 좋아할 사람,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시작할 때 이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런 사랑을 시작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가?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을 하면은 예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후회가 없어요. 주변에서 뭘 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두 분만의 사랑을 예쁘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을 하실 때 감정적이든 금전적인 면이든 소위 말하는 궁핍함이란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을 할 때 전쟁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피곤해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질문자분들은 다행히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사랑하는 동안은 여유 있게 감정을 나눔에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쏟아붓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아니 사랑을 할 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것도 사랑의 방법이죠. 다시는 다른 사람 안 만날 것처럼 하는 그것도 사랑의 방법인데 사랑을 감정을 나누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시기에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 시기에 맞게 감정을 분배할 줄 아는 것 이것 또한 그 사랑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분은 사랑할 때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질문자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자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 이분은 사랑에 대한 환상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마 그분은 사랑이 모든 감정의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랑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로맨티스트적인 면, 그런 면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분의 환상이 정말 크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와 맞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음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짜장면과 탕수육이 있어요. 짜장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여긴 정말 맛집으로 유명한 짜장면. 그냥 고만고만한 탕수육.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두 음식의 가치는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예, 당연히 아주 맛있는 짜장면이 가치가 높은 겁니다. 왜 고만고만한 탕수육보다 정말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이 그 먹는 동안 기분이 훨씬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만고만한 탕수육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을 찾는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 짜장면이 아니고 탕수육인 줄 알고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야. 그럼 또 다른 탕수육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야, 그 집 짜장면 정말 맛있어. 한번 봐봐 이러면 봐야 되는데 이분은 잘 안 보시는 거예요. 이미 자기 기준을 그만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의 환상을 쫓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 눈에 봐도 그건 결점으로 보여요. 굉장히 이게 크게 부각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외에도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힘들 때 주변을 챙겨줄 수 있고 자기 관리가 아주 탄탄한 사람이고 루턴하는 생활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많단 말이에요. 단지 그 사랑에 관한 환상 때문에 이 사람의 다른 장점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장점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찾고 발견하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과 자리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는 방법, 사랑에 대한 생각을 살짝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냉정을 깨부셔 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지속하는 행위는 미안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로맨틱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 설레이고 두근거림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랑을 지속하는 건 서로가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거든요. 그리고 믿음. 내가 이 사람에게도 기대도 된다라는. 그 와중에서 이제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사랑의 열정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깨주세요. 사소한 데이트들을 많이 하세요. 격전적인 만남보다는 작은 만남들, 지나가다가 가볍게 커피를 한다든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한 작은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는 그런 소소한 재미들을 같이 하는 그 속에서 두 분의 사랑이 크게 발전할 겁니다. 당신을 좋아하시는 분, 그 사랑에 대한 열정에 대한 환상만 깨지고 나면은 아주 괜찮으신 분이니까요. 아마 곧 만날 거고 그분을 만나면은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해가지고 만나보세요. 그럼 예쁜 사랑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번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줄이 질문자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사랑의 속성 그리고 바꿔 나가야 할 사랑의 방법들 밑에 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방식 혹은 그 사람의 스타일 이 두 장이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 사랑의 모양이 뚜렷하고 그 방법을 잘 안 벗어나려 하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야, 이 사람이 괜찮아, 저 사람 괜찮아, 이 사람 괜찮아 이러면서 추천을 해도 내가 아니면은 no, 절대 안 만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확실한 만큼 싫어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남들이 다 와, 저 사람 괜찮아, 괜찮아.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도 질문자분의 눈에 거슬리는 한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신면이 있는 거예요. 질문자분은 내가 싫은 거는 못 참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싫음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하나의 싫음이 나쁜 모습 하나가 상대방의 나쁜 모습 하나가 딱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그건 상대방이 바꾸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사소하다 할 수 있지만 그건 남들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겐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질문자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행히 질문자분께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운명이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그분은 일, 사랑, 주변 관계를 아주 잘 컨트롤하는 능수능란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걸 왜 싫어해? 그냥 넘어가 주면 되지 않나? 이런데 이분은 그걸 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분이 설령 그걸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끝까지 그걸 바꾸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질문자분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자분을 좋아하는 이분은 전반적으로 아주 돈의 흐름이 좋으신 분이에요. 돈을 잘 만지고 모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걸 잘 보관할 줄도 알고 씀씀이 해프지 않고 성격적인 면이나 사회 활동 면이나 정말 나쁘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럼 당신을 좋아하는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우선 질문자분이 경제적으로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돼요. 지금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월세 사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전세를 옮겨야지 하는 이런 욕구들이 강하면은 사람이 그 욕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해져요. 그걸 하고 싶어서, 그걸 이루고 싶어서.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서 봤을 때 자기 안정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질문자분이 자기가 원하는 걸 조금만 이루면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면들을 이해하는. 그래서 일단 이번 질문자분은 마음을 급하게 갖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바쁜 상황이라면 바쁘고 분주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때 만나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질문자분이 이 사람이다 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것만은 못 참겠어 라는 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이루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큰, 야, 난 꼭 집을 사야 되겠어. 집을 사는데 대출은 다 갖고 하는데 뭐 한 20년 걸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의 불안정성만 벗어나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께는 당장의 마음은 급하게 가지진 마시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에 줄이 질문자분의 내재된 사랑의 방식 혹은 어울리는 사랑의 방식, 밑에 줄이 질문자분을 좋아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두 장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자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질문자분은 선천적으로 안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해주는, 나로 인해서 주변까지 그 감정들의 기복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질문자분을 편하게 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건 질문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하는 데이트보다는 주로 안에서 하는 데이트 이런 게 뭐 실내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는 데이트 이런 게 더 어울리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질문자분 지난 사랑을 자꾸 보고 계신데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일을 현재 일로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헤어짐이란 건 지난 사람과 가져왔던 감정이
그 사람과의 기억을 추억 혹은 경험,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걸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자분은 헤어졌어, 그 사람과 끝났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지난 그 사랑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시간을 돌려서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럼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끝나지 않는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만나도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만난 게? 아니, 절대 안 그래요. 우선 감정적인 부분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세요. 근데 이게 질문자분께는 쉬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성이라는 거는 감정의 흐름이 길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감정의 흐름이 변함없이 무던하게 가기 때문에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건데, 편안함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감정이 한번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탁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자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성으로 사랑을 하려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만남이잖아요. 행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익인데 왜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할까? 왜 그걸 못 참지? 우리 사랑과 그 행동 하나 자체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고집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성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만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자기의 이성과는 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나시면은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가 그 상대방 분이 질문자분을 깔아뭉개거나 질문자분 위에 올라서거나 내가 갑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 사람? 그냥 이런 정도의 것이니까 만나시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무리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우선 질문자분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그런 감정적인 면이 우선 나와야 돼요. 지금 질문자분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질문자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안정감으로 인해서 그건 다른 사람들도 잘 못 느낄 거예요. 심지어 질문자분도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뒤 3년 만에 그 친구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렇게 한 번 울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 지난 사랑에 대한 그 연결되고 있는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을 지나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돼야 좋아하는 사람이 올 거고요.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는 시점이 그 감정이 폭발하는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세트 선택하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윗줄이 질문자분도 모르는 질문자분의 연애 스타일 혹은 질문자분의 속성. 밑에 줄이 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두 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그 정도로 안정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지금까지 연애가 끊어진 이유는 상대방이 그렇게 오래 가거나 길게 가고 싶은 그런 연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질문자분이 알아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분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완성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신경 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오히려 이때까지 만난 분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고, 근데 다행히 가까운 시점에 누군가를 만날 그런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질문자분을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자에게 곧 다가올 사람은 이번에 오는 사람이 질문자분이 원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질문자분과 같이 같은 생각,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질문자분 좋아하시는 분, 능력도 좋고, 사리분별도 명확하시고, 괜찮은 분이 곧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이 동영상에서 말한 지금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질 쯤, 그때쯤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동영상이 흐릿해질 쯤이라고 하냐면, 줄 때쯤이냐면은, 질문자분이 그분을 만나는 자리는 정말 뜬금없이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만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 뭐 아는 친구나 뭐 선배나 언니나 이런 분이 야 그냥 소주 한잔 하러 와 이랬을 때 소위 말하는 꾸밈 없이 그냥 스리바 질질질 끌고 추리닝 입고 나갔을 때 그럴 때 만나게 될 거예요. 뜬금없이 어 뭐 추리닝 입고 나가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머릿속에 있으면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꾸미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무장 해제가 자연스럽게 되실 때 그때 누가 야 소주 한잔 하러 와 아니면은 뭐 맥주 한잔 하자 가볍게 집 앞이야 나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단체로 같이 여행이나 워크숍 이런 거 갔을 때 정말 무장 해제된 상태 이럴 때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뜬금없는 편안한 그 순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올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시점이 멀리 있지는 않으니까 4번분은 편하게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 선택하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윗줄이 질문자분의 내재된 연애 스타일 혹은 추구해야 될 연애 방식, 밑에 줄이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 두 장의 카드가 그럼 어디서 만날 건가. 질문자분 연애다운 연애를 많이 하기 힘드신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질문자분은 연애도 하고 싶지만 사실 다른 일에 대한 열정들이 더 크신 분이에요. 질문자분은 자기가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이고 목표도 뚜렷하시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계시고 사랑이나 이런 감정에 비해서 그 일에 대한 욕구, 헌신성이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2번, 3번에 있는 거예요. 뭐 습관적으로 이야기는 했었겠죠. 와, 어디 뭐 괜찮은 사람 없니? 아, 연애하고 싶은데. 이런 말은 습관적으로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자기 일이나 자기 취미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연애는 항상 넘버 2, 넘버 3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같이 좋아해 주는 사람. 그게 아니면은 항상 상대방은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이거를 밸런스 있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질문자분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에 대해서 질문자분은 굉장히 퓨어한 그 진짜 일 취미 자체 그 자체를 즐기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자, 질문자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 질문자분 잘 들으세요. 현재 질문자분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다가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패스하세요. 지금 질문자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감정을 통제하려 하고 질문자분의 일을 통제하려 하고 그리고 질문자분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질문자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가올 때는 굉장히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잘 숨겨놓을 거예요. 만나는 초반에 언뜻 저 사람 좀 이상한데라는 게 보이더라도 친절함에 가려져서 그걸 못 보실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속성을 못 보실 거예요. 질문자분께서. 상대방분은 지금 질문자분을 좋아하는 상대방분은 그냥 스킨십에나 관심이 있고 질문자분이 상대방분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분과 길게 만나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에 반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질문자분의 친구들까지 다 떨어져 나가게 할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이분은 통과시키는 게 좋아요. 클럽이나 우리 가볍게 마시는 뭐 펍, 술집 이런 데서 만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질문자분 만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 그런데 스트레스 풀러 갈 때 굉장히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나 다른 주변 환경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풀러 갔을 때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친절한 사람이 다가와서 질문자분께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러면은 손쉽게 넘어갈 건데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믿지 마세요. 그런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세트 읽어보겠습니다. 윗줄이 질문자분의 내재된 연애 스타일 혹은 질문자분에게 어울리는 연애 스타일. 밑줄이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인가. 두 장이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질문자분 딱히 사귀는 사람은 없더라도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후보군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대신 그 사람들이 질문자분께 들어오려고 할 때 딱 선도 확실하게 그어주시는 분이에요. 너하고 나는 사귀는 사이 아니야. 딱 여기까지야. 너하고 나는 술만 먹는 사이야. 너하고 나는 드라이브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선을 잘 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컨트롤 잘 하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컨트롤 하다 보니까 정작 연애란 게 힘든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애라 함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서로에 대한 독점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벽들의 수준을 상당히 낮춰주는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게 연애인데 질문자분은 정작 한 사람에게 그런 행위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제가 볼 때 질문자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언제든지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질문자분을 지금 좋아하고 있느냐? 자, 질문자분이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 있습니다.
비슷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온 날이 있을 거예요. 물량공사나 이런 걸로 바바바바박 하면서 질문자분께 들어올 때가 있을 텐데, 이걸 받아주면은 그분하고 질문자분 결혼까지도 가는 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리시는 분이, 상대방 분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하는 거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곧 다가오는데 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분 순식간에 그 사랑에 휘말려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 아마 거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이 상대방 분이 권위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스텝 밟아오면서 실패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밀어붙이면은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질문자분의 목표가 결혼이나 이런 안정된 가정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끊어내셔도 됩니다. 다행히 그건 잘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혼이란 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순식간에 밀어닥치기 시작하면은 발을 못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질문자분이 판단을 잘 하세요. 상대방분이 능력도 있고 좋은데 자기가 만든 가정에 대한 과시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단 결정이 나면은 갈 거면 화끈하게 가는 거고, 끊어내려면은 팍 끊어내셔야 돼요. 어정쩡한 연애 상대는 아닙니다, 이분은. 오늘은 이렇게 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카드를 읽어봤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다타로였습니다.